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송교의 젊은 시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D-2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는 이제 이번 22대 총선도 이제 막을 내립니다. 참 지난 한 달 가까이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정말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 스트레스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미도 있었고 뭐 보람도 있었던 이런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선거는 말 그대로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지방선거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까지 확실하게 이 결과를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이런 지난 거의 4년간의 이런 참 힘든 과정을 끝내는 이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이 순간까지 힘을 좀 모아주시라.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힘이 빠지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서 뭐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로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 국민이 이제 주권자로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국민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모레 있을 4월 10일 이제 본투표에서도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요 한 표를 소중한 그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저 또한 이번에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진실된 이런 내용들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뒤에 또 이게 모셔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박빙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을 그 계양을에 살고 있는 2030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님을 잠시 뒤에 한번 모셔보고 한번 지금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의 그 대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보도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현님, 네, 라이선님, 폭돌님 감사합니다. 소망님 어서 오십시오. 벚꽃총선 막판 대혼전 지금 50곳에서 55곳 정도가 지금 피말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구 2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차피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절반 있고 또 민주당 그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도권의 이런 100여 개의 지역구 중에 절반 가까이인 지금 55곳 정도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박빙의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집중하는 이런 지역구는 대표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사명 그 전 총경의 동작을 김은혜 수석 그리고 김병욱 전 의원의 이 분당을 부산 북갑의 서병수 그리고 전재수 후보 간의 이러한 대결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절반 가까이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대략 한 15% 가까이의 무당층, 중도층이 어느 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당의 지지자분들께서 더 막판에 더 결집을 해주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본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이번 총선은 아마 확 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박빙의 결과지만 나중에 투표장에 더욱더 응집이 된 이런 국민의힘이 아마 좀 생각 외의 이런 선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2030을 포함한 중도층 표심이 지금 막판까지 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방송은 참 재미나게도 2030 청년 2명이서 이번 총선을 예측하는, 분석하는 이런 재미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총선 사전투표율이 31.3%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전투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 지지자들만 하는 이런 투표였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파 진영에서는 못 믿겠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펼쳐지는 사전투표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되도록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권에서 벌어지는 사전투표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심리와 함께 우파 진영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임했고 결국
이런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이제 아전 인수식으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당시 현장을 찾아봤을 때는 지금 보수가 대결집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총선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아시아투데이 고성국 칼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방탄, 공범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4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 동안 활동비를 주면서 이를 부리기 위해 선출한 공복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종복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객이 되는 주객전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국민이 주인인데 정작 뽑아놓고 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종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주가 되는 이런 주객전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가 국민을 이런 멍멍이 취급을 하고 가분게 취급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낯짝은 있어서 정치권은 4년에 한 번씩은 국민을 높이는 퍼포먼스를 해왔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제 지역구에 보면요. 아니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그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총선 때만 되면은 보여요. 아니 그럼 평소엔 뭐 하다가 평소에 뭐 국회에서 일하느라 못 봤던 건가? 그러면 왜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얼굴을 보이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온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주권자 국민을 찬양하고 모든 언론이 소리를 높여서 국민의 소리를 지상 명령처럼 다뤘다. 그랬던 정치권이 이제는 번거로운 이벤트, 퍼포먼스 다 집어던지고 권력 본색을 드러냈다. 22대 총선은 그렇게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모르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적나라한 권력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식적으로요. 이재명 이미 서너 건의 이런 혐의들로 기소가 된 인물이고 그러면 기소가 됐으면 그러면 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심지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조국 혁신당을 차려서 본인을 비례 2번으로 셀프 공천하는 이러한 정말 막장 공천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자, 범죄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들이 대거 국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 방탄에 가장 효과적인 게 국회의원 자리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온몸으로 보여준 현상이다. 기소되면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인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조국을 보면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이 정치 체제는 선거를 거치면서 새로워지지만 오히려 이런 관행과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혁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통해서 정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시작하기도 전에 이번 22대 총선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국회, 피고인들의 국회, 용공 피의자들의 국회, 종북 주사파들의 국회로 어떻게 정치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이뤄낼 수 있느냐.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간 이런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는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부터 나서서 바로 잡겠다는 국민의 투표 행동이야말로 막장 정치를 끝장낼 가장 위력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응징자, 대한민국 국민만이 최악으로 치닫는 선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국민이 범죄자들의 공범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여 나서라. 행동하라. 네, 정말로 뭐 글자 하나, 문자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시아투데이 이런 지면지를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참으로 많은 탄압을 받았던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막판 대혼전 속에서 사실 지금 모든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죠. 계양을에 살고 있는 2030 청년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의 소리 TV 이명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방금 계약이 있다가 지금 방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요, 네. 그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은 직접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살고 있고 매일매일 피켓 들고요. 그래요? 네, 일반인은 선거 운동할 때 25cm짜리 정사각형 피켓을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네. 어디 밥 먹으러 나갈 때나 잠깐 친구 만날 때나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방법이 있었네요. 네. 이게 전에는 일반인들의 선거 운동이 금지됐었었는데 예. 개정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예. 이게 좌파들은 이런 소식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주도하는 세력들이 네. 보통 이제 좌파들 사이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끼리는 선거운동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소식들이 빠른데, 예. 저도 그거에 좀 발맞춰 가기 위해서, 25cm짜리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개딸 분들도 만나고, 상대 측 지지자 분들도 만나고, 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네. 그 인천 계양에 계시는 개딸들은 정말로 조금은 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내가 이재명을 지키는 개딸이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재명을 지키는 개딸이다. 예. 플러스, 그리고 되게 간절한?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표님을 옹위하기 위해서, 네. 행동력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개항에 이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약간 원희룡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나, 진짜 개항 발전을 위해서 네. 움직일 수 있는 일반인들이 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수적으로 열세하고, 제가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개항 지역에 있는 그쪽 지지자분들한테는 네.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떤 소문이요? 극우다, 이러면서. 네. 제가 이제 이명준 대표님이.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서, 네. 자기들끼리 제 욕을 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치권이요.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후보가 다르다고 해서, 근데 이거 공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되게 수로. 네, 붙여가지고 맞아요. 쟤는 이상한 애야, 극우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그 청년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 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 본인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네. 그런 낙인을 찍고 참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 현장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좀 급등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10몇 %까지 이게 차이가 나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게 최대 한 3%, 2% 네. 좁혀졌습니다. 맞아요. 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총선이 있기 전에는요. 네. 저도 원희룡 후보님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이 들어오면서 네. 내 지역구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싸울 사람이 원희룡 후보가 됐구나. 네. 그러면은 열심히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봐야겠다. 예. 해서 열심히 봤는데요. 네. 진짜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일단 저랑 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항에. 예. 그 친구들도 개항에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네. 퇴근하면은 그 이마트, 계산동에 이마트가 있는데 네. 그 이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자리에 항상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네.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도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치인 한 명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게 좀 크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예. 원희룡 후보가 나를 알아봐 주네 해가지고 그건 이제 서로 만나면 충성하는 사이까지 됐다고 이제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히 본투표 날 원희룡 후보를 아마 찍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계양구 주민분들께서도요. 네. 무당층들, 특히 무당층들 분들도 네. 토론회를 기점으로 많이 흔들리십니다. 지금. 예. 그 이전에는
아이, 그래도 민주당인데 민주당 찍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개항에 관심 없다. 네. 개항에 관심 없고 방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아주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슈라는 거는 그 동네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동네 현역이라는 사람이 네. 그 동네 재산권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무당층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피부로 느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 토론회가 이렇게 큰 주목을 못 받고 이렇게 묻히기도 했는데 그날 이 토론회는 거의 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무당층, 중도층들까지도 모두가 이 본 투표 이런 그 토론회였는데 네. 참 그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는 일관적으로 그래서 2년 동안 무엇이었어를 물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했었던 거는 나도 이제 할 거다. 맞죠? 라는 게 이제 네. 주 대답이었고 그래서 뭘 했냐고요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제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못했는데 앞으로의 4년을 잘하겠다라는 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심지어 어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계양구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이요. 네.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재산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밤에 또 그분은 항상 밤에 술집 유세 다니는 걸 좋아하시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항상 밤에 술집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유세하시던데 예. 어제도 술집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막 유세를 하는데 어떤 계양구 청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재개발 재건축 이슈 아파트 네. 하나만 얘기해 볼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디요? 그래가지고 계산 4동이요. 그러니까 아, 참 힘들겠네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계양구 청년이 그 토론회를 받고 예. 아, 이 사람 관심 없는데 내가 그냥 놀려나 볼까? 여기 또 인사하러 왔는데 놀려나 볼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요? 계산 4동이요. 아, 참 힘들겠네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이거 조롱받는 거거든요. 계양구 청년한테. 끝까지 그러네요. 네. 아, 결국에 이 대답을 못하고 네. 그러면은 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2년 동안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지역구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뭐 헬기 타고 병원 가기, 뭐 아니면 그 전에는 이거 수액 맞는 거 있죠. 네. 네, 그거 맞기. 뭐 이런 거밖에 잘 기억이 안 나고. 결국에 그런 병원이나 네. 이런 수액 맞을 때는 본인 지역구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가고 더 뭐 녹색병원 가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지역구 솔직히 네. 계양구 주민분들도 계양구 개딸 뭐 내지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열성 지지자분들도 예. 솔직히 그분들도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관심 있다라고 대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나마 그냥 정권 타도해야 된다. 네. 그냥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지. 네. 제가 최근에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다가 네. 또 어떤 개딸분을 만났습니다. 네. 개딸분이 이번에 또 질문을 했어요. 예. 제가 원희룡 화이팅 이렇게 하니까 예. 오셔가지고 국힘당에 곽상도 뭐 아들이 뭐 1년 반 근무하고 50억 받았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왜 저한테 곽상도를 묻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대장동 400억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400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 발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발전 하나도 없고 그저 정쟁. 예. 그저 정쟁밖에 없다. 예. 저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케이 정쟁으로 이번에도 민주당 뽑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뽑으신 분들은 마음은 편하겠죠. 왜? 네. 이때까지 늘 민주당 뽑아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뽑으시면 마음은 그 순간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계양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계양구 청년들,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네. 그게 좋을까요? 생각하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계양구에서 청년들은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깜깜이 투표라고 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지금도 뭐 조금씩 나오곤 있다 하지만 네. 결국에 이 최종 투표 때까지 이런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이 결과가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명준 대표의 이런 그리고 분석과 현장의 이런 반응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장은 지금 들끓고 있다. 네. 특히 청년들이랑 네. 중도층에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네. 근데 그 원희룡 후보는 같은 자리에 계속 있나요? 같은 자리에 항상 있고요. 예. 그리고 막
이재명 후보는 막 사람들 모아다가 자기가 끌고 예. 댕겨요. 예, 그렇죠.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많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기 위해서는 그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막 여러 명 데리고 해서 약간 새를, 맞아요. 군중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맞아요. 새를 이렇게 과시하듯이. 과시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막상 그 일반 이제 다니는 뭐 이런 그 평범하게 다니는 그런 무당층 지역- 입장에서는 예, 무당층이나 부담스럽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군중으로 올려오면 저 같으면 피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그 옆에 이천수 선수랑 같이 네. 이렇게 항상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안녕하세요 사진도 찍고.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이천수 선수도 한번 보셨겠네요. 네, 여러분. 직접 보니까 어떤가요? 정말 왜 국가대표, 왜 태극 마크를 달았었는지 그래요?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 체력도 좋으시고요. 예. 그리고 정말 상남자다우시고 예. 성격도 정말 시원시원하신 것 같고요. 네. 물론 많은 대화를 해본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저도 이제 응원차 몇 번 갔다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잖아요. 네. 이제 알아보세요. 제가 한참 응원하러 댕기다가 예. 그 관계자분께서 학생의 소리 알아봐 주셔가지고 연설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연설 그 쇼츠에 있더라고요. 네네. 예.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희룡 후보님이랑 이천수 후원회장님이 네. 마음에 드셨는지 네. 같이 차 타고 유세하자 해서 계속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십니다. 지나가시면 항상 알아보세요. 그래서 네. 네. 아무튼간에 이천수 후원회장님은 네. 왜 태극 마크를 달았었는지 진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사실 그 원희룡 후보랑 이천수 선수가 다니면 네. 그 시민분들이 사진 찍는데 네. 근데 약간 이천수 선수한테 더 많이 사진 요청하지 않을까? 이게 네.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이천수 후원회장님 팬분들이 진짜 많아요. 계양구 토박이시다 보니까 계양구 토박이세요? 그러니까 토박이라기보다는 오래 사셨어요. 아. 네, 엄청 오랜 한 30 몇 년 사셨을 거예요. 40 몇 년. 그 정도면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해가지고 지나가시면서 원희룡이다 이거보다 이천수다 이게 더 예, 그럴 것 많기도 같아요.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원희룡 후보도 뭐 지명도도 있고 네. 인지도도 있지만 사실 이천수 선수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 이 주역, 네. 그 금메달, 그 4강의 이런 신화를 이뤄내는 네. 주역이기도 하고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주로 이천수 선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의 이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요? 연령층은 좀 다양하나요? 아니면 뭐 좀 젊은 분들이 많나요? 그냥 모든 세대가 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연령층이 다 알아본다라기보다는 꼬마 애들도 알고요. 꼬마 애들은 게임에서 게임에서 이천수다 약간 이렇게 축구 알고, 게임에서요? 네, 축구 게임에서 이천수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뭐 저희 나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천수 선수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사실 뭐 않습니까? 저희 2030 청년들은 네. 어렸을 때 그 인식이 아직도 맞아요. 너무 2002년 월드컵이 있다 예. 보니까 다 아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딱히 연령층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사실 이 계양이라는 지역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 뭐 텃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세대 간 이제 이런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죠. 60대 이상 네.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네. 반대로 이 2030부터 해서 40, 50대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나 젊은 층에게 좀 어필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 네. 어린 친구들의 또 부모님 세대는 한 40대, 50대 네. 이분들도 이제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막 우리 내 자식과 같이 사진을 찍어주면은 네. 아무리 본인이 송영기를 찍고 이재명을 지난번에 찍었다 할지라도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역에 지금 뭐 손에 꼽을 정도로만 나타나는데 반대로 원희룡 후보랑은 내 아들이랑 찍어주네, 내 맞아요. 자식과 찍어주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내가 비록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원희룡 후보한테 진짜 인천 계양 발전은 원희룡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진짜 이천수 효과 저는 100%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천수 후원회장님이 최근에 연설을 하시면서 네. 우셨어요. 예. 네, 어머니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예. 그 이천수 후원회장님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예, 같아요. 정말 그렇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죠. 마음도 네. 많이 상하시고 폭행도 당하시고 협박도 당하시고 폭행도 하면서 당했나요? 네, 그 니킥 당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천수 후원회장님의 어머님이 네.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이천수 후원회장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또
마음 아파하니까 네. 이제 본인도 더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오신 것 같아요. 감정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눈물도 보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계양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천수 후원회장의 눈물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저는 100%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네. 100% 마음을 움직였고요. 예. 저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에서 뭔 짓을 하고 있냐. 네. 이걸 보면은 최근에는 계양 주민한테 이거 쌍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동영상도 퍼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네. 제가 대표님 그 채널에서 네. 영상을 봤는데 저 깜짝 놀라서 이거 한번 네, 네. 공유를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인 하나만 더 대표님 죄송해요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저도 이거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예. 몇 번 반복을 해서 예. 이렇게 그 송출하게 해놨습니다. 예. 편집을 몇 번 반복을 네. 해놨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욕이에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욕인데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욕은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해서 네. 그게 좀 욕처럼 들린 게 아니냐. 이 씨은이 네. 정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이미 이전에 바이든 날리면 때요. 네. MBC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확정적으로 그렇죠. 단정적으로 예. 보도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막 네. 그러면서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들리는 대로 자막을 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동안 이제 MBC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그 개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소리 전문가도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들이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욕설로 충분히 들릴 만도 하는 그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미 표정부터가 계양구 주민을 섬기기는 뭘 섬깁니까? 전혀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네. 야, 저 자식이 나를 치고 가?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예. 완전 심통방통한 표정이에요. 예. 막 볼이 막 부어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거는 계양 주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웃긴 거는 저 영상에서 보면요. 네. 그 사진 같이 찍어달라, 사인해달라고 하는 개딸분이 괜히 이재명 우리 후보님 기분 나쁘실까봐 본인이 막 죄송하다고 막 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막 이재명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계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이명주 대표님의 이런 분석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어떤 뭐 정말 고운 말만 쓰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그 욕설을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생생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서석에서도 그러는데 이렇게 딱 누가 치고 갔다고 해서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습관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이 정도 놀라는데 네. 이게 또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것이 그 평소에 그때 그 어떤 순간에 했던 그 말들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충분히 그죠. 이렇게 의심할 만한 이런 내용이구나.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네. 탁 이렇게 밀치는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는 게 이제 매너죠, 예. 보통.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게 욕부터 나가는 게 매너가 아닌가 하게 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런 영상을 예. 보면은. 우리 경유님께서 학생의 소리 이게 방송에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아, 해주셨는데 네. 예, 그 학생의 소리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거 궁금한 게요. 결국에 이 지금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경합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한 총선 때 정말로 이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내일 모레면 투표잖아요. 네. 전 지금 이 시점이 딱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다. 네. 본투표가 일주일 후다. 조금 더 루즈해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딱 지금 적기에 투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적기에 투표해가지고 깠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저는 이긴다고 예상해 봅니다. 네. 저는 이긴다고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지켜본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 지켜본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네. 이게 분위기를 보는
이명주 대표의 이런 분석은 네. 조금 더 어느 다른 이제 평론가의 분석보다 더 생생한 이런 분석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총선이라는 거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 발표하는 이런 결과는 뭐 데이터 수치로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데이터 수치는 사실 그 질문지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한테 질문을 했느냐, 뭐 표본, 막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등락을 계속해요. 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의 이 민심은 정말로 이 현장의 민심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참 오늘 이명준 대표의 이러한 그 말로 인해서 좀 이 개항을 이러는 지역을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또한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최대 140석까지 140석이요? 뭐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 김준혁, 양문석 논란으로 네. 수도권의 경합 지역인 10석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네. 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이 경합지 오늘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거의 그리고 뭐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60구까지도 늘었다. 이런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명주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상황 좀 어떻게 좀 의석수나 뭐 이런 거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140석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오늘 조금 잘 전 나오면은. 나왔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요. 최대 140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네. 140석 가능하고 정말 투표만 많이 하러 가시면은 네.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40석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유 부릴 때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일단 전체적으로 우파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이거 이기는 건지 지는 건지 하는 지금 좀 기세가 조금 꺾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제는 기사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러분들 기사시면은 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살면 네, 기사시고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예. 나가서 투표만 하면 이긴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이게 보니까 여론조사라는 게요. 예전에 한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보급이 많이 되기 네. 이전 그때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집마다 전화번호 그런 게 그쵸? 있었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랜덤으로 추출해가지고 가정마다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네. 이 수치가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2010년도 때부터 핸드폰이 다 보급이 되고 젊은 세대 다 이제 뭐 스마트폰 쓰고 예. 이때부터는 가정으로 이제 여론조사 하는 그게 게 아니죠. 안 맞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여론조사 방식이 모바일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건데 지금 시대가 어떤 분기점에 있냐 요즘에는 PMI라는 여론조사가 더 적중률이 좋다고 들어봤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문자로 와가지고 네. 문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전화 안 받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4050한테 특화되어 있는 여론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그냥 디폴트가 좌표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참 적극적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예. 보니까 자신감 있게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도 좀 말씀 들으면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 이런 분석 기법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즘은 통신사도 또 알뜰폰 이라는 맞아요. 게 또 유행을 하면서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는 알뜰폰을 쓰는데 이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알뜰폰이 또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화로 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PMI 여론조사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네네. 이게 이제 문자로 여론조사가 오면은 문자를 클릭해가지고 네. 거기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택하는 거죠.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같은 것도 주고 하니까. 선물도 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도 높고요. 그리고 알뜰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알뜰폰 젊은 사람들도 쓰지만 그 노년층 분들도 예, 쓰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알뜰폰은 지금 여론조사에선 제외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젊은 층이랑 노년층에서 빠지면은 이 중추 4050 예. 여기 특화돼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4050은 또 민주당의 이런 네.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저 이제 PMI라는 새로운 기법은
내가 이게 딱 문자를 지금 받았어도 지금 급한 일이 있어도 네. 나중에 좀 필요한 시간에 응답을 하면 반영이 되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모든 세대랑 이런 뭐 직종과 상관없이 네.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기법들이 참으로 구시대적인 이런 기법을 그대로 지금 쓰면서 그래서 4050의 이런 입맛에 맞는 이런 결과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또 표본을 이렇게 정할 때 보통 이 중도 보수 그리고 진보 이걸 이제 뭐 한 3분의 1씩 배당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중도층이라는 게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인 게 네. 사실 이제 막 이런 응답이 온다면은 본인을 이제 보수라고 뭐 지지를 하시겠죠. 네. 대표님께서도 네. 저도 보수라고 선택을 할 거고 네.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은 보수라고 응답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참 제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은요 본인을 중도라고 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를 꼭 정치 성향이 어떻게 돼요? 하면 자신 있게 네.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우파 지지자입니다. 딱 찍으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좌파는 아니고 중도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은 매일 지지하는 막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수작질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진보입니다 하면 되지. 예. 왜 이렇게 수작질을 하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뭐 중도층에서 어떤 논란으로 중도층이 뭐 15%가 빠졌다. 네. 뭐 이렇게 맨날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고선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정부의 뭐 이종서 황상무 논란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폭락했다. 중도가 난리 났다. 난리 막. 났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퇴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치를 했는데 이게 웬걸 조치했더니 반응이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사퇴하면 끝나냐? 예. 그거 아니죠. 이제 대통령 나와라. 예. 네. 참 그런 점에서 이게 뭐 부끄럽냐? 당당하게 본인을 향해서 중도다 보수다 우파다 좌파다 할 수 있는 건데 참으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게 본인을 자꾸 이렇게 변장을 하면서 있는 것 같고 그럼 결론은 저희 대표님 말씀은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면 좀 보여줄 수 있다. 네. 저는 140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예. 거기도 어떻게 보면요. PMI로 때리면은 네. 국힘 우세로 나오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뉴스 보도 나온 것 중에요. 예. 계양을 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이 지역 한국 경제에서 PMI로 여론조사 돌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예. 김어준이 이거 막아라 네. 해가지고 그 열성 지지자 개딸분들이 네.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여론조사 공표하지 예. 마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거 공표 못하게 했잖아요. 그 공표 못하게 근데 일부는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 여론조사도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막혔어요? 공표가 거기 막힌 거 중에 하나가 계양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측해 보기로는 계양을 여론조사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PMI로. 이거 좌파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거죠. 아마 본인들한테 유리했으면 그냥 놔뒀을 나와도 그렇겠죠.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빨리 조치를 해라 한 것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네.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것 같다. 네, 김어준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거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 그거는 아마 투표 딱 결과 나면은 네. 이번에 솔직히 결과 나면요 계양부터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너무 간절합니다. 진짜 너무 간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그냥 뽑아놓고 말자가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담고선 네. 투표에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그 계양에서 안정권 네. 후보가 지지율이 그래도 한 4~5%씩 나왔거든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지를 하고 사퇴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이건 좀 놀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사전투표 첫날 때까지는 사퇴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물론 그때까지 연설 내용이 나 절대 찍지 마라. 그래요? 네, 계속 그렇게 연설을 하셨었어요. 아, 그래도 사퇴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사퇴하셨고요. 사퇴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서 사퇴를 하셨고 네. 그리고 그 기도문에는 기도하시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실 때 주님 이번에 개항에 원희룡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항은요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개항은 진짜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신만만해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 총선이요. 원희룡 후보가 딱 출마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발이 묶였잖아요. 아, 네. 당 대표고 그러면 이제 당 대표면 이제 당연히 뭐 총괄 선대위원장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당 대표가 지금 다른 지역 유세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수도권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먼 지역에 유세를 가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이천수 그 후원회장은 그 시간에도 계속 현장을 돌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안면인식장애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얼굴이 기억도 못하고 아파트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는 얼굴 딱 몇 번 보면 기억을 한다. 네. 이천수 선수도 심지어 기억을 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루가 가면 갈수록 그거는 표차가 지금 좁혀지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네. 이게 딱 좁혀지다가 어느 순간에 기점을 해서 딱 꺾여서 역전을 하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이명준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딱 적기에 네.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항 의뢰에 많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계속 막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며칠 전에는 개항에서 지역 최대 행사가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어요. 예. 그때 딴 데가 경상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가서 여러분들 국힘 이때까지 찍으셔가지고 강남 좋아졌습니까? 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구촌인데 구촌 지역 사람들한테 이때까지 국힘 찍어서 좋아졌습니까? 네. 아니 지금 지네 지역구 개항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강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국힘 찍어서 괜찮아졌냐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겁니다 이거. 네, 좋아졌어요. 그래, 네 좋아졌어요 저 당연히.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3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 개항 의뢰 들어오면은 뭐 이때까지는 안정근 후보님이 막 향수 욕설 막 그런 거 다 트시고 막, 예.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막 지금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선거 운동을 그냥 공중전으로만 해야겠다. 맨날 어차피 뉴스에는 맨날 나오잖아요. 네. 뭐 대구에 가든 부산에 가든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든 간에 개항 TV에서도 계속 뉴스로 나오니까 공중전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국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인 모습이 네. 저는 공중전 하다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총출동하긴 했는데 네. 뉴스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현장 사람들은 괜찮았냐 이거예요. 저는 봤을 때 그때 진짜 페이는 현장 사람들을 많이 못 챙긴 거에 페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소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닮아가고 있다. 공중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네. 현장에서 지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 피부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어느 일정 부분 이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새를 부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진짜 한 명 한 명에게 더 이렇게 만나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 그 일정을 보니까 오늘 개항을 갔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네, 그러지 아. 않아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예.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이 최근에 소고기 한우 소고기 1인당 54,000원으로 추정되는 예. 한우 소고기 먹어놓고 해시태그 삼겹살 걸어놓는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식당 예. 제가 거기 알거든요. 예. 알아요. 알죠. 거기 바로 앞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몇 번 갈까 하다가 네. 비싸 보여가지고 안 갔었거든요. 거기가 물론 삼겹살도 파는데 네. 저 사진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먹었던 거는 소고기라고 하네요. 저기 원래 밑에 그 네. 한우 삼겹살 사진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거에는 아래를 잘랐는데 저거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마블링이 가득한. 아우, 그래 아주 좀 그 아주 질이 두껍고 맛있어 보이죠. 예, 저도 솔직히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네. 그 이런 이제 소고기 집에 가가지고서 먹고선 삼겹살을 먹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이원종 배우님과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진짜 입만 열면 예. 자동으로 예. 술술 그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뭔가요? 이 현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희룡 후보가 찾은 거예요? 네, 이번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음식 드시고 식당까지 들어갔어요? 네, 식당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음식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네. 저 세 분은 못 드셨나요? 삼겹살 그거는 드셨나요? 제가
이게 차라리 제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으면 예. 메뉴를 알 텐데 네.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걸 잘 못 봤어요. 들어가고 오히려 그게 예. 더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겹살이냐 소고기 먹었어, 삼겹살 먹었어라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공적인 네. 이런 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야, 저 식당에서 똑같은 식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우 소고기를 먹고 희대의 사기극을 치고 저쪽에서는 김치찜, 네, 김치찜 이렇게 먹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물론 뭐 겉으로는 이렇게 소박한 척, 네. 소시민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참 그래요. 평소에 정말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되도록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게 평생 이렇게 누려온, 권력을 누려온 사람들은요, 꼭 선거철만 되면은 뭐 구두 밑창이 까졌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러면 서민들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요. 이재명이 맨날 요즘에 선거 댕기면서 맨날 대파 들고 예, 있잖아요. 대파 5,000원짜리인데 왜 네.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5,000원에 막 흥분하고 부들부들 됐었었는데 네. 정작 자기는 54,000원짜리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 인당 54,000원이요? 네, 인당 54,000원 추정됩니다. 너무 뉴데일리 비싼데요? 네,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예. 제가 대파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 동네 마트에 갔어요. 네. 2,5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8,000원, 뭐 7,000원 대파 얘기하는데, 정작 그 마트에 가면은 2,500원에 살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은 1,250원에 최저가로 또 이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한 단을 또 그 양을 좀 소분해가지고 그 절반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긴 또 심지어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에서 저걸 이제 대표적인 선거 이런 뭐 프레임으로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대파 논쟁. 맞아요. 이게 저는 결과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 대파가 지금 5,000원이냐, 2,500원이냐, 8,000원이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더 큰,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민생 문제를 다루려고 하더라도 대파값의 가격을 낮추고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먹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5,000원이냐, 뭐 8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파 들고 다니면서 그냥 네. 선전선동으로만 네. 대파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야, 참, 여기 이원종 배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뭐 드라마도 나오셨고, 참 유명한 배우인데, 네. 오늘 보니까요,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의원의 이 지역구 유세는 김미화 씨가 유세 현장에 나왔고요. 아, 김미화 씨.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김규리, 예전에 그 뭐 청산규리 아, 이런 이제 네. 딱지가 붙었던 김규리 씨는 파란 점퍼를 입고 오늘 이제 투표 인증을 하면서, 자, 이런 대중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이런 이제 성향의 그 친야 성향의 방송인들이 이번 총선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중도층이나 뭐 무당층에게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하는 거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좋은 영향일까요? 지금 이분들이 좋은 이미지면은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은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네. 그러니까 도둑이 뭐 저는 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청산규리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지 그냥 않겠습니까? 붙지 않았죠. 네, 그냥 붙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김미아 씨도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원정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럼요. 네, 정우성 씨 같은 경우도 선거 유세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전혀 반응이 그런 막 중도층 무당층이 막 예. 더 움직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천수 그 후원회장님처럼 전혀 정파에 관계없이 그쵸. 오직 개항 발전만을 위하는 예. 사람, 그런 분이 정말 태극마크 다르셨던 분이 네. 했을 때야 진짜 민심이라는 게 요동치는 거지, 이미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물드신 분들이 네. 나오셔봐야 그렇게 크게 미동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상적이네요. 네. 분명히 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유세에 나오면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그 연예인들이 너무나 이게 확실한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그죠. 있다. 김제동이 뭐 파란 잠바 입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김제동이 만약에 어떤 후보, 민주당 후보를 뭐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원래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김제동 씨를 보고 지지를 하냐?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천수 선수 같은, 네. 뭐 누구나 알고, 그다음에 4강시나 이런 이미지가 확실한
이런 인물이 이렇게 유세에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이천수 선수가 뭐 좀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는 송영길 음. 의원 뭐 대표를 네. 도왔던 이런 이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이번 네. 선거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인상적이었던 네. 이 차렷 절 이 장면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이게 지금 이제 네. 그 영상이 김어준 김어준. 그 유튜브 방송이어가지고 네. 제가 영상으로는 따로 힘들 것 같고 네. 사진으로 한번 네.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대표가 웃고 있네요, 지금. 예, 이현주, 안귀령, 전현희 이런 이 세 분한테 차렷 절 하니까 일제히 절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조금은 제가 속이 안 져가지고 못 틀어드렸는데 막 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또 웃긴 건요. 이분들이 한 번 절해야 되는데 막 두 번씩 절을 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두 번 절하면은 이건 장례식장에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뭐야 이건 뭐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건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여기 이현주가 있다고요? 예. 이현주 후보는 뭐 문재인을 뭐 네. 진짜 뭐 엄청나게 파렴치한으로 막 이렇게 막 욕을 그쵸. 비판을 막 하시다가 예. 지금은 김어준이 차렷 절하면은 네. 무릎 꿇고 저 맨 왼쪽이 이현주 후보 같은데. 예, 그렇게 보이고요. 가운데가 안기령, 네. 그리고 오른쪽이 전현희 야. 중선군갑 후보입니다. 이현주 후보님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이제 김어준 명령도 잘 듣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 경기권에서 이제 그 초선 재선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부산시장 도전한다고 부산 갔다가 네. 그리고 공천 못 받고선 지금 이제 또 민주당 이재명 만나서 공천 받아가지고 이제 용인 정으로 출마를 한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용인정의 국민의힘 후보는 그 강철호 후보라고 해서 현대 네. 로보틱스 사장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의 대표와 이현주가 이제 만났는데 네. 참 이 김어준 밑에서 이렇게 후보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면은 네. 김어준 방송에 그 당선증 갖고서 쫄래쫄래 와가지고 줄 서서 인사하거든요. 참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극좌 유튜버라 할 수 있는 김어준 네. 방송에 민주당 이런 후보들이 네. 여성 후보들이. 예, 전현희는 그 권익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거의 장관급 뭐 이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절하고 뭐 야.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방금 보여주신 그 사진 있잖아요. 네. 김어준이 막 웃으면서 있고. 네. 그러고. 깔깔깔깔 웃습니다. 이현주, 안귀령, 전현희. 네. 이 세 명의 여성 후보들이. 네. 막 절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김어준은 막 웃고 네. 있고. 이 모습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그쵸.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무당이 최고고요. 네. 그 다음에 무당이 구슬하고 판을 깔면은 네.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은 이 무당이 흔드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이 인형들인 거예요. 지금 그쵸. 뭐 우파 진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때까지 활동해 봤을 때는 우파 진영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무당이 이 인형들을 정치인들을 인형으로 삼아서 꼭두각시처럼 내세워가지고 네. 조종을 하는 모습이 딱 그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었는데 그쵸. 그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기령은 원래 김어준 방송에서 하다가 지금 네. 후보 받아가지고 이재명 이 뭐 차은 후보다 잘생긴 이래가지고 지금 공천 받는 안기령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장관인지 차관급인지 거기 했었던 사람이 예. 왜 저희가 저러고 있으며 예. 심지어 이현주 후보는 문재인을 그렇게 까다가 네. 지금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네. 너무 정말 처참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뭐 우파 진영으로 비유를 해보면 제가 여기 서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 이렇게 쪼르륵 서 있는 다음에 네. 차렷 절 이러면 절하고 그럼 막 전 웃고 한 번 더 해. 응?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 한국 김어준 방송이 실시간 시청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일 많은 게 20만 명. 20만 명, 이번에도 2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한 150만 명 정도 시청을 해요. 한 방송이. 실시간 20.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후보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뭐 그 어필하는 거 뭐 중도층이 아니라 그냥 이 김어준 방송부는 이 주요 시청자들한테 본인 나 좀 꼭 좀 뽑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인증마크 찍는 거예요. 인증 마크가 딱 머리 위에 꽝꽝 찍으면은 경선도 문제 없고 그리고 본선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와, 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럼 저희 대표님은 제가 만약에 차렷 절 하면 하실 건가요?
왜 하는 건지는 물어봐야겠죠, 일단. 왜요, 왜? 하면 뭐 있어요? 물어보겠죠. 예, 역시 합리적이네요. 단순히 그 우리 우파 진영은요, 저렇게 뭐 누가 절해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예, 뭐 돈 주면 하실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뭐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그쵸. 정말 뭐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뭐 한다라거나, 근데 그냥 그저 뭐 시키면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네, 그거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야 정상인 건데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참 이게 막 박수 받고 막 웃고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아, 이번 총선 참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왜 정치를 하는지 자기가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네. 앞으로 뭘 할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지만은, 예. 원래대로라면 정치인이라면 왜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네.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김어준의 말노름에, 자기의 소신이 꺾이거나 그럴 것 같으면은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럼요. 정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은 저 김어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민주당 후보들,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휘둘리고 지지자들도 막 따르고 있지만 저는 저희 그 아투TV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진실인 거다. 그리고 뭐 저희를 막 추종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판적 지지 이렇게 또 우리가 사고를 하고 네. 생각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른 주장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이게 소통을 통해서 맞춰나가고 그것이 저는 건강한 모습의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A는 B다. 여기 있는 뭐 낙타를 보고선 당락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선 옳습니다. 옳소 젊은 시각 이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 또한 제 생각을 말씀하고 시청자분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명준 대표께서도 또 다른 새로운 이런 젊은 시각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에서 이 건강한 맞아요. 이런 사고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이제 55분 지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좀 방송은 어떠셨습니까? 제 진행 좀 어떤가요? 일단 예. 그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게 처음이라서 네.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시각님 예. 원래 말씀 잘하시는 거야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 아유. 또 방송 통해서 많이 보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오늘 진행 예. 그러니까 젊은 시각님 주도 진행에 그거는 처음 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도 저는 되게 약간 들뜬 마음으로 와 시각님이랑 같이 한다라는 이 들뜬 마음으로 와가지고 했습니다. 예, 아니, 사실 저는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저 이명주 대표님 처음 봤을 때 저보다 동생인 줄 알고 좀 말을 놓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동안이시라는 거. 네.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더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일찍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더 힘든 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저희 아토TV 시청자분들께서도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좀 편한 시대에 방송을 시작했지만 저희 그 이명준 대표께서는 더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참 시작을 하신 만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생한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힘든 시간에 고생한 우리 이명준 이렇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마무리 인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예,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젊은 시각님과 그리고 학생의 소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꼽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건강한 이 영향력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의 소리를 하는 이유가요. 우파 진영에서도 이런 목소리도 있다. 예. 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그 시작이고요. 아마 예. 젊은 시각님도 그럴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그만큼 우파가 건강해지고 세련돼지고 힙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저보다 그 유튜브 선배셔가지고 술술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방송 정말 뭐 막힘없이 너무나 재미나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시아투데이가요, 이제 기존에는 오후 8시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했다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는 이제 오후 2시와 8시, 하루에 2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다양한 최고의 이런 평론가 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니만큼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토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참 험난한 이런 총선 상황 속에서 또 이 진실된 내용만을
전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